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는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이 통증은 평생 함께할 운명이니까요. 그 목소리를 믿고 계신가요? 오늘 그 목소리를 영원히 침묵시킬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쑤셔 신음하고 계단 한 칸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지르나요? 밤새 어깨 통증에 뒤척이다 결국 잠들지 못하시나요? 병원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적응하세요 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으셨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통증 때문에 삶의 기쁨을 포기하고 살아온 수천 명의 노년층에게 새 인생을 선물한 혁명적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비싸지 않으며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파스 한 장과 5분의 시간뿐입니다. 60년 넘게 등산과 수영을 즐기던 김동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허리를 펼 수 없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84세 나이에 찾아온 이 갑작스러운 시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었어요. 병원에선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라며 수술을 권했지만 제 나이에 수술이 두려웠죠.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온 진료실에서 아무런 기대 없이 선생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20일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고통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환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도 하고 손주들이 오면 텃밭 구경도 시켜줍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통증이 단 한 장의 파스로 사라졌어요. 이 놀라운 변화의 비밀은 바로 발바닥 파스법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해할 것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냐고요? 허리가 아픈데 왜 발에 파스를 붙이냐고요? 이런 의문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아픈 곳만 치료하도록 배워왔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현대 의학의 맹점입니다. 통증의 근원이 아닌 증상만 다루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만 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단순히 걸을 때 땅을 딛는 부위가 아닙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지도가 새겨진 특별한 지점인 것이죠. 부산에 사시는 이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75세 할머니는 50견으로 7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팔을 어깨 높이로도 들 수 없어서 머리 감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손녀가 할머니 안아줘 할 때마다 거절해야 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곤 했죠. 이런 할머니에게 발바닥 파스법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의심스러웠어요. 어깨가 아픈데 발에 파스를 붙이라니 말도 안 되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 아침에 느끼던 뻣뻣함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20일 후에는 머리도 혼자 감을 수 있게 됐고, 한 달 지나자 손녀를 번쩍 안아 올릴 수도 있게 됐어요. 이제는 경로당에서 춤까지 추고 있답니다. 발바닥 파스법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그 과학적 원리를 살펴봅시다. 첫째,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7,000개 이상의 신경 종말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신경들은 각각 특정 신체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발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며 그와 연결된 장기나 근육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모든 전선이 모이는 중앙 제어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둘째,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때문에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쉽고 몸의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이런 순환이 개선되어 전신의 염증과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발바닥의 피부는 손바닥과 함께 우리 몸에서 가장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위보다 피부가 얇고 지방층이 적어 파스의 유효 성분이 혈류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 같은 성분들은 혈류를 타고 전신을 순환하며 통증과 염증이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제부터 통증 부위별 발바닥 파스 붙이는 정확한 위치와 방법, 그리고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발바닥 파스법의 구체적인 방법과 각 통증 부위별 정확한 파스 붙이는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치료법이 그렇듯 발바닥 파스법도 정확한 방법으로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발바닥에도 우리 몸의 지도가 그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작은 인체 모형처럼 각 부위가 우리 몸의 특정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이해하면 어느 부위에 파스를 붙여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에는 발바닥 가운데에서 살짝 뒤꿈치 쪽으로 위치한 곳에 파스를 붙이세요. 발바닥의 중앙에서 뒤꿈치 방향으로 약 2cm 정도 내려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고렬이라 불리는 중요한 반사구입니다. 특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릎 통증은 반드시 양쪽 발 모두에 파스를 붙여야 효과가 좋다는 점입니다. 한쪽 무릎만 아프더라도 두 발 모두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쪽, 무릎과 같은 쪽 발에만 붙였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양쪽에 붙이니까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허리 통증은 현대인의 가장 흔한 고통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요통이 일상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곤 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정중앙에 파스를 붙이세요. 발가락을 구부리면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생기는데 그 중심이 바로 용천혈이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파스를 집중적으로 붙이세요. 추가로 발 뒤꿈치 중앙에도 하나 더 붙이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태준 할아버지의 사례를 기억하세요. 20년 허리 통증이 2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깨 통증, 특히 50견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은 일상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런 어깨 문제에는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발바닥 부위와 새끼발가락 아래쪽 부위에 파스를 붙이세요. 특히 50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쪽 어깨와 같은 쪽 발에 조금 더 큰 파스를 붙이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병호 할아버지는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머리를 감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발바닥 파스법을 시작한 지 3주 후에는 손주와 배드민턴까지 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약 2cm 들어간 지점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특히 스마트폰 사용으로 목이 뻐근하신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 파스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 않고 효과도 떨어지니 수건으로 꼼꼼히 말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떤 파스를 선택해야 할까요? 약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파스가 효과적이지만 특히 다음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캡사이신은 혈액 순환을 돕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살리실산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멘톨은 시원한 느낌으로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천연 약초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은 부작용은 줄이고 지속 효과는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근육통 파스 또는 관절통 파스라고 말씀하시면 적합한 제품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제품을 고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과 붙이는 위치입니다. 언제, 얼마나 오래 파스를 붙여야 효과적일까요? 이 부분은 특히 기억해 두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기 전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스 성분의 흡수와 작용이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붙이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파스는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붙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세요. 절대로 24시간 이상 붙이지 마세요.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 주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저녁마다 파스를 붙이시고 그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3일에서 나흘 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지만 오래된 만성 통증의 경우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완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황미영 할머니는 처음에 변화를 느끼지 못해 포기할 뻔했다고 합니다. 처음 사흘은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만둘까 고민했는데 닷새째 되니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3개월째 계속하고 있는데 통증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가려움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 작은 면적에 테스트해 보시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파스를 붙이지 마세요. 발바닥 파스법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생활 습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파스 효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 있는 비결이니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파스 성분이 몸 안에서 잘 퍼지도록 돕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아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물 1잔씩, 그리고 아침, 오후, 저녁에 1잔씩 드시면 충분합니다. 둘째, 아침에 간단한 발목 돌리기를 해보세요.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상태로 양쪽 발목을 각각 10번씩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단 1분이면 되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발의 혈액 순환을 돕고 파스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셋째,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걷는 것은 최고의 약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파스와 걷기를 함께하면 회복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엔 집 앞 우체통까지만 걸었는데 지금은 하루 30분씩 바닷가를 걷고 있어요.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파스와 걷기를 함께하니 효과가 2배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넷째, 올바른 잠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허리나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경추를 잘 받쳐주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발바닥 파스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발바닥 파스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파스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가려움이나 발적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파스를 떼어내고 이틀 후에 더 작은 면적에 다시 시도해 보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네, 아로마 오일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라벤더 등을 발바닥에 마사지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오일 마사지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스보다는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첫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만성 통증의 경우 완전한 회복은 사람마다 다르게 3주에서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스와 약을 함께 사용해도 될까요? 네, 현재 드시는 약과 함께 사용하셔도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발바닥 파스법을 시작한 후 점차 약 복용량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마음대로 중단하지 마시고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법의 과학적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단순한 통증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전인적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활력과 삶의 기쁨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영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30년간 버스 운전을 하며 생긴 허리 디스크로 은퇴 후 10년을 집에만 갇혀 지냈어요.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힘들었죠. 그런데 발바닥 파스법을 2달간 꾸준히 하니 지금은 바다에 나가 4시간도 낚싯대를 들고 있을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통증을 줄이는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전반적인 기분이 밝아지며 활동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경험하십니다. 본인에게 맞는 통증 부위별 발바닥 파스 위치를 찾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극심하거나 갑작스러운 통증, 사고로 인한 통증,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통증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만성 통증 관리에 효과적이지만 모든 통증의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발바닥 파스법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여러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부위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가장 심한 통증부터 시작하세요. 일반적으로 한 번에 2군데 이상의 발바닥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와 어깨가 모두 아프다면 발바닥, 중앙용천혈과 엄지발가락 아래 부분에 각각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효과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치료법이 그렇듯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효과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최소 20일은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파스 성분을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붙이는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 보세요. 가장 효과적인 정확한 위치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언제 파스를 붙이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자기 전에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낮 시간에 특히 통증이 심하다면 아침에 붙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시간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는 아침 파스와 저녁 파스를 모두 실천해 보니 저녁에 붙이는 것이 확실히 더 효과적이었어요. 하지만 특별히 통증이 심한 날에는 아침에도 추가로 붙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강황 등 항염증 효과가 있는 향신료,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녹색, 채소, 견과류와 올리브 기름 등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 튀긴 음식, 가공육,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식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동철 할아버지 79세는 발바닥 파스와 함께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식단을 바꾸고 파스를 함께 사용하니 효과가 2배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통증약을 거의 먹지 않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스트레칭도 효과적인 보조 방법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단 5분간의 간단한 스트레칭은 파스 효과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목 돌리기각 발목을 천천히 10번씩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발가락 스트레칭 발가락을 쭉 폈다가 구부렸다. 10번 반복, 발바닥, 마사지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발바닥 밑에 두고 부드럽게 굴리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발바닥 파스법을 오랫동안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파스 없이도 통증이 관리되는 수준에 도달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고 근육과 관절의 균형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유지, 관리를 위해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완화된 후에는 무리하게 활동량을 늘리기보다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과도한 활동은 통증을 다시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발바닥 파스법은 얼마나 오래 지속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통증의 종류와 기간,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만성 통증일수록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크게 개선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효과를 보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건강 유지를 위한 습관이 됐어요. 1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활동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 행복, 삶의 의미까지 앗아갑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는 체념의 생각,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오늘 배우신 발바닥 파스법을 실천하시면 단순히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삶의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니 다시 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으로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통증으로 고통받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분들도 통증 없는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알려주세요. 저도 시도해봤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파스 종류는 어떤 것이 좋나요? 같은 질문이나 경험 공유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내용을 바로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는데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